벌써 60이 넘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가고 예전만큼 기력도 없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뇨니 고혈압이니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반신반의하게 되시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400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8.3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75세에 시작하신 분들도 평균 5.2년의 건강 수명 연장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막 70세가 되신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던 분이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뭘 해봤자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은 김영숙 할머니처럼 60대,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 하루 10분, 집안에서도 충분한 근력 운동.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허리 협착증으로 5분도 서 있기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며 놀 수 있을 정도로 허리가 튼튼해지셨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하신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셨는데 한 달 후부터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하지 근력이 6개월 만에 평균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45%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5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저녁 식사 전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힘이 부족하시면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하루 8번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10번까지 늘려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총 2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의자를 조금 높게 하시거나 쿠션을 깔고 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혈당을 잡는 식후 15분 산책의 기적. 당뇨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신 대구의 69세 이정희 할머니는 지금 약 없이도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하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 후 15분씩 집 앞을 천천히 걸으신 것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이라고 하면 멀리 나가거나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15분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도 혈당 수치를 20에서 30%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전단계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식후 15분 산책을 3개월간 실시한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뇨 약물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 끝까지만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게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여유롭게 돌 수 있게 되셨어요.
더욱 좋은 것은 산책하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15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시거나 아파트 단지 안을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걸음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음을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누워있지 마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뇌 건강을 지키는 하루 5분 손가락 운동. 75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실까요? 최근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손자들과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최 할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5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운동입니다. 일본의 도호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이용한 섬세한 운동을 꾸준히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 활성도가 평균 2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손가락 운동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손가락 번호 세기입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말하면서 해당하는 손가락을 펼치고 접는 운동입니다. 1은 엄지, 2는 검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거꾸로 10부터 1까지도 해보세요. 조금 더 도전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가위바위보 빨리하기를 해보세요. 혼자서 양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을 번갈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조금씩 빨리 해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그리기도 좋습니다. 허공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손가락으로 써보세요. 한글 자음이나 모음을 써보셔도 되고 자신의 이름을 써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꾸 깜빡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손가락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비밀, 숙면을 위한 저녁 6시 이후의 작은 변화들. 68세의 김종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시다가 아침에는 피곤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어요. 수면제도 드셔보시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시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바꾸신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지 않고 저녁 8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으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신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의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평균 4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과 족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TV 시청을 즐기시는데 사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화면을 보지 마시고 대신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가족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족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 38에서 40도 정도의 발목까지 담그고 10-15분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때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6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12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가족과 대화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비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감사일기의 힘. 72세의 박수님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이 심해지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며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셨지만 작은 것부터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집 강아지가 반갑게 인사해줬다.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적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국 UC 데이비스 심리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6개월 동안 유지한 그룹의 우울 지수가 평균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42% 증가했고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으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따뜻한 집이 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일, 오늘 내 몸이 건강하게 작동해준 일, 오늘 내가 경험한 작은 기쁨,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도 함께 적는 것입니다. 딸이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보다는 딸이 전화해서 내 건강을 걱정해주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감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날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루 루틴, 건강한 100세로 가는 길. 지금까지 5가지 건강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77세 정회석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자마자 침실에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5번을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에요. 아침 7시 세수와 양치를 하시면서 손가락 운동을 2분간 하십니다. 양치하시는 동안 반대편 손으로 손가락 번호 세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8시 아침 식사 후 15분간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십니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요. 오후 12시 점심 식사 후에도 15분 산책을 하시되 아침보다는 조금 더 멀리까지 나가보십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후 산책은 가장 길게 20분 정도 하십니다.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라서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저녁 7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시면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5번을 더 하십니다. 저녁 8시 TV 시청 시간입니다. 이때 손가락 운동을 3분 정도 더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저녁 9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족욕을 15분간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저녁 9시 30분 감사 일기를 쓰시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계획하십니다. 저녁 10시 잠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걸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빠뜨리면 오히려 뭔가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던 것도 한 달, 2달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꺼번에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주에는 식후 산책만,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의자 운동을 추가하고 세 번째 주에는 손가락 운동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8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서 85세에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신 할머니,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진, 7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신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도 한 달이면 5시간, 1년이면 60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해 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번부터, 집 앞 골목까지 나가보기부터, 오늘 감사한 일 하나 적어보기부터.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봅시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